조용한 장기라 불리는 신장. 하지만 이 신장도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 보내는 7가지 신호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3가지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장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18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면서 몸 안의 노폐물과 쓸데없는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또 피를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몸속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조절하고 뼈와 혈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신장이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신장 기능이 70% 이상 떨어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상해졌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크게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 같은 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약 20% 넘게 늘어났고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만성질환을 앓는 분들이 신장까지 손상되는 사례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무심코 넘긴 고혈압이나 당뇨가 결국 신장까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신장은 통증으로 경고를 보내지도 않고 눈에 띄는 변화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망가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숨 쉬듯 당연했던 식사, 외출, 잠자리조차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건강한 때부터 반드시 관리해야 할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정말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떠받치는 만큼 반드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7가지 증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소변의 거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평소 소변을 보면 물을 내릴 때 깨끗이 씻겨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변 표면에 거품이 뽀글뽀글 남아있고 물을 내려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아침 첫 소변이나 하루 중 아무 때나 변기 안에 거품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혈액 속 단백질이 빠져나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면 거품이 생깁니다. 단순히 물줄기 때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꼭 신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이 증상을 더 민감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야간요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을 참기 어려워진다고들 하지만 그 변화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숙면을 취하던 사람이 요즘 들어 새벽에 한두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몸속 노폐물을 적절히 농축하지 못해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밤마다 수면이 끊기면 당연히 낮 동안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심지어 만성 피로, 무기력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가 쉽지만 이런 변화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몸이 쉽게 붓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부어 반지가 끼어지지 않거나 발목이 묘하게 뻐근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며 발등이 뻐근해지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면 이는 체내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몸속 수분을 알맞게 조절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필요 없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수분은 손, 발, 다리, 심지어 얼굴까지 붓게 만듭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었을 때 붓기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이 나타나는 가려움증입니다. 특별히 알레르기도 없고 땀을 흘린 것도 아닌데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가려움증이 계속 반복된다면 신장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그 찌꺼기들이 몸속에 쌓여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잠들려고 할 때 몸이 따뜻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40% 이상이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증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오한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서늘한 날씨에도 얇은 옷 하나 걸치고 다녔는데 요즘 들어서는 실내에서도 손발이 시렵고 가볍게 떠는 증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장이 약해지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빈혈이 생기고 이로 인해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쉽게 오한을 느끼고 따뜻한 곳에서도 체온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심하면 여름철 에어컨 바람에도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어지럼증과 심한 피로감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던 마트나 동네 시장이 요즘 들어 괜히 멀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적혈구 수가 줄어들어 혈액이 산소를 충분히 운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머리가 자주 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설 때 핑 돌거나 계단을 오르다 숨이 가빠진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입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입안이 텁텁하고 쓴맛이 느껴지며 숨을 쉴 때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신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그 찌꺼기들이 체내에 쌓이고 결국 입냄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암모니아 같은 비릿하고 톡 쏘는 냄새가 난다면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구강 문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구강 청결제나 양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전에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누르시지 않은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신장 건강에 도움되는 식품 첫 번째는 콩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질환 진행이 약 30% 이상
늦춰졌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고기 섭취를 줄여야 하는 분들에게 콩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콩은 또한 항산화 성분인 이소폴라본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신장 내 혈관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 건강은 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소폴라본 섭취는 신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콩을 섭취할 때는 지나친 양을 피하고 삶거나 두유처럼 가공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콩 한 줌 혹은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두유 한 잔으로 간편하게 시작해 보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로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콩 섭취가 신장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채소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량이 줄어들고 체내 노폐물이 축적되어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신다는 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오이 같은 수분 많은 채소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오이는 또 천연 이노작용을 촉진하는 식품으로 체내 불필요한 염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식품학회지에 따르면 오이 추출물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노폐물 배출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혈압이나 부종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오이는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를 섭취할 때는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노폐물 배출과 항산화 작용을 더욱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세척한 오이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간식처럼 오독오독 씹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식품입니다.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신장의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서도 블루베리를 포함한 베리류 과일이 신장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신장은 수많은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은 이런 혈관의 노화를 막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소변을 통한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섭취할 때는 신선한 생과일이나 냉동 블루베리를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리얼, 요거트,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첨가하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당근이 있는데요. 참 맛있고 싱싱하고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당근입니다. 당근은 그 자체로도 달콤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은 물론 노화 예방, 암과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근의 주요 효능과 함께 당근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식품 3가지, 그리고 당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올바른 당근 보관법도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건강정보 꼭 얻어가세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는 당근의 독특한 맛을 꺼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당근이 가진 건강 효능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좋아하게 되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당근의 효능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건강 및 시력 보호. 당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강 효과가
바로 눈 건강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 건강을 지키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특히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에서는 시력 저하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산화 효과 및 노화 예방. 당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며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당근을 자주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암 예방. 당근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암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당근 속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특히 폐암, 위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당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에도 기여하며 장 건강을 개선하고 발암 물질의 체외 배출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 당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고 외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도 면역 체계를 강화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겨울철 면역력을 유지하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혈당 관리 및 당뇨병 예방. 당근은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당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근 속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식품입니다. 여섯 번째, 심혈관 건강. 당근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근 속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역할을 하며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 혈압을 조절합니다.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뿐만 아니라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당근에 포함된 비타민C와 비타민 E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어떤 식품과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피해야 할 세 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 오이는 대표적인 수분이 많은 채소로 여름철에 시원하게 즐겨 먹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당근 속에 포함된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코르비나제는 비타민C를 분해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오이와 당근을 동시에 섭취하면 오이가 제공할 수 있는 비타민C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효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이와 당근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두 채소를 먹을 때는 적어도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대신 브로콜리나 시금치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채소는 비타민C를 풍부하게 제공하며 당근 속 항산화제와 상호작용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소스류, 당근과 설탕이 함유된 각종 소스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근은 자체적으로 단맛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근을 섭취할 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소스 드레싱과 함께 먹는 경우 당근이 가진 건강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이 다량 포함된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설탕이 많이 포함된 소스를 곁들이면 당근의 혈당 조절 효과가 약화되고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근의 항산화 효과도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섞여 섭취될 때 감소할 수 있으므로 설탕이 들어간 소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소스 대신 올리브 오일, 레몬즙, 발사믹 식초 등을 활용한 가벼운 드레싱을 사용하세요. 이들은 당근의 천연 단맛을 보완하면서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근 속의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돕습니다. 세 번째,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고지방, 고염 식품으로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이컨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근의 항산화 효과와 심혈관 보호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또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암 예방을 위해 당근을 섭취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가공육과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속 항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공육의 해로운 성분들이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베이컨 대신 닭가슴살이나 연어와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고단백이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아 당근의 건강 효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당근과 함께 먹으면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며 피부 건강과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당근 속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어 당근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을 볶거나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조리하면 맛과 영양이 모두 향상됩니다. 또한 당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몬드. 아몬드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당근과 함께 섭취했을 때 강력한 항산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함께 항산화 작용을 강화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아몬드의 비타민 E와 결합하면 노화 방지와 피부 재생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당근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구운 당근 위에 잘게 부순 아몬드를 뿌리거나 당근 샐러드에 아몬드를 첨가하면 바삭한 식감과 함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 버터를 당근 스틱과 함께 간식으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스낵이 됩니다. 세 번째, 시금치. 시금치와 당근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 채소로 당근에 포함된 비타민C가 시금치 속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철분은 당근 속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촉진시켜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과 면역력 저하가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당근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건강 유지에도 기여하며 당근과의 결합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근과 시금치를 함께 볶거나 당근 스프에 시금치를 추가하여 영양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드세요. 이 두 가지 채소는 함께 요리하면 맛이 잘 어우러지며 영양도 좋아집니다. 참, 당근의 올바른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근은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면 오랜 기간 그 맛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방법에 따라 당근의 수명과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의 팁을 참고해 올바르게 보관해 보세요. 첫 번째, 냉장 보관. 당근을 보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 보관입니다. 당근은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절히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말라버리거나 질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근을 오래 보관하려면 먼저 당근에 달린 잎을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의 잎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당근이 빨리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잎을 제거한 후 보관하는 것이 더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당근은 냉장고 속에서 습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근을 깨끗이 세척한 후 물기를 닦고 종이 타월이나 신문지로 싸서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면 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이 타월이나 신문이 당근에서 나오는 과도한 수분을 흡수해 물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실온 보관. 짧은 기간 당근을 보관할 경우 냉장 보관이 아닌 실온 보관도 가능합니다. 단 실온 보관은 당근이 쉽게 마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햇빛이 닿지 않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당근이 며칠 동안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두면 당근이 말라 비틀어지거나 물러질 수 있습니다. 당근은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당근의 효능, 당근과 상극인 식품, 당근과 찰떡궁합인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